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그야말로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15일로 예정돼 있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장외 집회가 폭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지금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 이런 요구가 지금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조차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재명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또다시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 첫째 한 이후 거의 애원 수준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은 급해지면 머리부터 숙이는 스타일입니다. 겁이 많죠. 겁 많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니까 지금 대소변 가릴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은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한번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을 앞두고 이재명이 아침에 느닷없이 대표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 한 대표가 몇 시간 뒤에 곧바로 그러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화답했죠. 그러면서 여야 회담이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그 이후에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변인 등이 나서서 주말까지 시간을 비워놓고 있었는데 답을 안 주느니 어떠니 계속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가 지금 답을 안 하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자 이재명은 지난 금요일 한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 식이죠. 한 대표는 이번에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재명을 아예 범죄 혐의자로 지칭했죠. 범죄 혐의자로 지칭하면서 방탄 정치나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재명을 범죄 혐의자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표 회담을 제안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만나기 싫다, 이 말이 아닐까요? 한 대표는 어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의 정점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탄 카르텔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심은 대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불변의 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11일 여야 의정협의체를 우리끼리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죠.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여야 의정협의체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먼저 출발할 테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거든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제안했던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한 대표가 어제 범죄 혐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제 오후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또 대표 회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어제 당 고위 전략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여야 의정협의체 등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뒤에는 쪽팔려서 그냥 기다리죠. 그냥 기다릴 텐데 이재명은 지금 그만큼 다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들, 그리고 여야 의정협의체 등 지금이야말로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의 힘으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당 대표 회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보면 되겠죠. 한 대표가 오늘이라도 대표회담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해놓고 장외 집회를 열고 또 대통령 탄핵하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덥석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요? 지금 만나게 되면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할 것인데 여기에 휘말려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지난 주말 실패한 장외 집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대전에서 열기로 했던 장외 집회를 다시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매주 인원 동원을 하느라고 그야말로 아마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원래 민노총을 포함한 친야 만 세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숭례문까지 그 일대에서 2024 전태일 정신개성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규모 집회, 그러니까 1차 윤석열 퇴진이겠죠. 퇴진 총궐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진보연대와 비상시국 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인데 이제 이재명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집회를 계속 끌고 나가기 힘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서울역 앞에서 열린 장애 집회는 경찰 추산 17,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추사는 통산적으로 조금 짭니다. 숫자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한 2만 명에서 뭐 2만 몇천 명 정도, 2, 3천 명 남짓한 인원이 모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핸드폰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도시 데이터를 보면 그날 2일 집회가 열렸던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역 일대의 인원이 2만 6천 명에서 2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주말에 서울역에 모이는 인구가 한 13,000명 정도가 잡힌답니다. 13,000명 정도 이동 인구가 잡히는 만큼 이 점하고 비교할 때 집회 참석자는 그러니까 한 15,000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 데이터는 거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찰 추산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모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0만 명이라고 과장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숫자인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이재명은 그날 집회 후 이동하면서 한민수 대변인에게 동원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실망스럽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민수가 아닙니다, 100명 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대변인 자기 지역구에서는 100명이 넘게 동원했다, 이런 말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재명이 볼 때도 집회 참석 인원이 실망스러웠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또 어제 핵심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였죠. 이 부분도 결국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어느 적당한 시점에 금투세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중도 민심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계산이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네티즌들은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국했네, 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11월 위기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